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최강의 전투 시스템을 가진 차세대 미 주력 전투기 F-35가 어째서인지 고작 중국의 4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27과의 시뮬레이션에서 전멸해버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이에 대해 록히드 마틴에서는 강력한 반발 성명을 냈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랜드 연구소의 분석가인 존 스틸리언과 해롤드 퍼듀가 랜드에서 사직했습니다. 하지만 F-35에 대한 의구심은 끝나지 않았고 2015년 초 적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겐의 전투 상황 WVR에서의 모의 공중전에서도 F-35가 F-16에게 패배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전투기는 합동 전투기 사업인 JSF로 개발된 만큼 만약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미국의 공군과 해군, 해병대 모두가 이 전투기를 주력으로 쓰게 될 텐데 만약 결함품이라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인 것이죠. 많은 언론에서 그토록 칭송해온 F-35의 완벽한 전투력은 모두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은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가 가진 단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가 F-35 전투기의 역할을 어떻게 기대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35의 단점이라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기동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F-35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기동성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요. F-35의 엔진은 F-22에 탑재된 엔진인 F-119보다 추력을 향상시킨 F-135 계열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현존하는 전투기 엔진 중 가장 강력한 엔진인데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F-35의 경우 F-22와 달리 엔진이 단발이라는 점과 기체 자체의 무게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프터-버너의 점화 없이 음속을 돌파하는 슈퍼 크루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도그파이트라 불리는 근접전 WVR은 물론 시계 외 교전인 BVR 상황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BVR에서도 미사일 발사 위치를 잡기 위해 기동성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2015년 1월 14일에 진행된 F-35와 F-16의 모의전은 F-35에게 비교적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F-35가 패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공개된 문서는 F-16D 블록 40과 실험용 전투기인 F-35 AF-2호기의 근접 공중전 상황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사용된 F-16은 더 무거운 2인승 버전이었고 무거운 외부 연료 탱크 2개까지 추가로 적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F-35는 공중전 모드로 바꾼 유리한 상황이었는데요. F-35가 지속 선의 능력은 떨어질지언정 순간 선의 능력은 뛰어나다는 말도 있지만 결과는 F-16의 승리였습니다. 당시 F-35 AF-2호기의 조종사는 F-16이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35가 모든 교전에서 열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근접 교전 상황에서 F-35 AF-2호기에 기총 사격을 위한 기동이 느려서 F-16이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전장의 상황이 증강현실 형태로 구현되는 헬멧은 후방에 있는 항공기를 확인하기에는 조종석 공간에 비해 헬멧이 다소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유명해지면서 F-35는 공중전에서 죽은 고기나 다름없다는 등의 발언이 성행했습니다. F-35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사실이지만 이때의 결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F-35가 최고의 공중전 항공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이 상황이 WVR 근접전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애초에 F-35는 도그파이트 근접전에서 유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적이 먼저 F-35를 발견하기 전에 이미 그보다 더 먼 거리에서 적에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격추하도록 설계된 것이 F-35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F-35는 시계외 교전인 BVR 상황에만 특화된 반쪽짜리 전투기라는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전투기라는 말은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은데요. F-35는 근접전 상황에 처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도그파이트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테스트 결과에 의하면 F-35는 가속력과 상승 능력이 떨어지는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35가 가지는 장점인 원거리 BVR 교전에서는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고고도를 점해야 하는데요. F-35로는 가속력과 상승 능력이 1970년대에 만들어진 F-16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최신의 전투기들을 상대로 이 같은 우위를 점하기 힘들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전투기가 순항 고도에서 고고도까지 상승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을 간과한 분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전투기들의 순항 고도는 4만 피트에서 5만 피트 정도로 비행 중 적기를 발견하고 나서 6만 피트까지 상승하려면 몇 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F-16 같은 전투기에서는 F-35를 발견한 후 움직였기 때문에
6만 피트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미 F-35와의 상호 교전 거리에 들어가고 맙니다.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F-16이 F-35보다 더 좋은 가속력과 상승 능력을 가졌어도 BVR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F-35를 상대로 원거리 BVR 상황에서 고고도 발사 위치를 선점해 실질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F-35보다 먼저 F-35가 알 수 없도록 최소 300km 이상의 원거리에서 F-35를 발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F-35는 X밴드 레이더를 사용하는 같은 전투기들을 상대로는 5세대 VLO 등급의 스텔스 전투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단순한 스텔스 외형 설계 외에도 미사일들을 내부 무장창에 숨기고 있으며 가장 선진적인 스텔스 항전 시스템들을 여러모로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이라면 F-16이 F-35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공격한다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럼 F-16이 조기 경보기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들이라도 조기 경보기에겐 걸릴 수밖에 없는데 F-16이 조기 경보기와 함께 움직이면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F-35는 조기 경보기의 탐지 영역을 피해서 최적의 침투 경로까지 조종사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조기 경보기의 지원은 오히려 F-35가 받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요. 수호이 57의 경우 멀티밴드 레이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F-35를 찾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자신의 위치가 먼저 드러난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훈련 상황은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F-35 합동 프로그램 사무국 JPO에서는 이 실험이 F-35의 비행 특성 시험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보고서에 등장하는 F-35AF 2호기에는 임무체계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적기인 F-16D에게 발견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JPO에 따르면 보고서에 나오는 공중전 시험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거리 내 전투 기동 시 F-35의 비행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역시 당시 상황에서의 F-35는 근접 전시의 성능과 전투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제로는 일어나기 힘든 근접 교전 상황에 내던져진 것에 가까워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호이 27과의 시뮬레이션 또한 이와 비슷한 경우로 보이고요. 애초에 F-35는 장거리에서 적 전투기를 미리 탐지하고 격추하기 위해 개발된 5세대 전투기로 조종사들이 육안으로 적기를 볼 수 있는 근접 공중전을 위한 기체가 아닙니다. 만약 원래의 모든 기능과 성능을 갖춘 상태에서 F-35가 F-16과 공중전을 벌인다면 F-16D는 격추될 때까지 F-35의 존재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라고 합니다. 2016년 6월 다른 곳에서는 모든 기능을 갖춘 F-35가 최강의 4세대 전투기 중 하나인 F-15 전투기를 상대로 한 모의 공중전에서 8대 0의 우위를 보였다고 하니까요. F-35라는 기체의 탄생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유리했던 것은 오히려 F-16이 아니었을까요? 다만 근접전 시 F-35가 F-16에 비해 불리했던 것은 분명 맞고 F-35가 자랑하는 헬멧의 증강현실 시스템이 실제로는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고칠 점은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테스트는 F-35의 항전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작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인 만큼 완성형 F-35가 나올 때쯤에는 F-35가 F-16 같은 4세대 전투기에게 패배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은 혹시라도 F-35가 처할 수 있을 근접전 시에도 기동성의 불리함을 뒤집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F-35가 아무리 최첨단의 전투기라고 해도 고장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적을 먼저 발견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려다가 그만 미사일이 발사되지 못하고 내부 무장창 사이에 끼어서 적의 레이더에 발각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 자랑하는 스텔스 능력도 쓰지 못하고 적의 전투기들에게 꼬리를 잡히는 일도 생기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기동성이 원인이든 아직까지 F-35를 많이 몰아본 경험을 가진 조종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든 아직까지는 기총만으로 싸우는 근접전에서 F-35가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불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F-35는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바로잡으며 선진적인 항전 시스템으로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 공군 최고 지휘관인 호크 칼리슬 전투 사령관의 말에 의하면 근접 공중전 임무는 2005년 처음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수행할 수 있지만 도입 대수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라고 하니까요. F-35는 스텔스의 이점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기동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에 수긍한 면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거리 교전인 BVR 상황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교전을 시작하면 근접 전투인 WVR 상황에서도 적기는 이미 회피 기동으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많이 상실한 상태가 되므로 F-35에 비해 불리해진다고 합니다. 4.5세대 전투기들이 외부 무장을 장착할 시에는 공기 저항에 의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기동성이 저하되는 것도 변수라고 생각됩니다. F-35가 내부 무장창에만 무장을 탑재할 경우 F-35는 기동성 저하가 별로 없으니 실전에서는 근접전이라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기총 싸움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꼬리 물기가 중요한 만큼 지속 사내력이 앞서는 F-15나 F-16이 F-35에 비해 우위일 겁니다. 하지만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했을 경우엔 어땠을까 궁금해지는데요. F-35는 AOA, 즉 공기를 받는 각도인 받음각이 50도에 이를 만큼 순간 선회력이 뛰어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발사한 미사일이 유턴을 해서 적을 쫓아가는데 혹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앞으로는 F-35에 F-18G 그라울러의 전자전 능력을 능가하는 제밍 포드까지 탑재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더 이상 F-35를 우습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F-35가 무조건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 가능한 전천후 전투기라고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군의 전투 교리에 따르면 F-35A의 역할은 개전 초기 스텔스 기능을 이용해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럴 시에는 가능한 명실상부 최강의 공대공 전투기인 F-22 랩터가 호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준비와 어려움이 따랐던 일이긴 하지만 F-117 스텔스 폭격기도 적의 공격에 격추된 적도 있었죠. 벌써부터 F-35는 최강의 전투기라는 명성이 자자하지만 정말 최강의 성능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방심해서는 안 되며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F-35의 업그레이드 계획으로 G2사에서 자사의 적응형 가변 사이클 기술을 활용해 최대 추력을 20% 증강시키고 연료 소비율을 25% 절감시켜 항속거리를 30% 이상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에이스 어댑티브 사이클 엔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노력과 발전을 항상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F-35는 대당 7,100만 달러 정도로 가격이 대폭 내려가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주력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는데요. 얼마나 더 멋진 전투기가 되어 활약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